한적한 마을. 피땀 말았어 나는. 늦둥이 자식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사는 한 노부부가 있다. 그러니까 얘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고 미인적. 난 요 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솜솜이. 매력이. 한쪽 내려오는 게 매력. 아, 엄마 아빠가 조금만 젊으면 참 좋을 텐데. 자식 사랑은 아무리 해도 아쉽기만 하다. 제 삶에 얘네들이 거의 90%. 집에서? 저는. 오래 살아줘야지. 마지막이니까 오래 살아야 돼. 한 20살까지. 부부는 소망한다. 이 행복이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하지만 허락된 시간이 얼마나 될지 그저 불안하고 미안한 마음뿐이다. 자기가 너무 힘든데 그거를 몰라줬던 것 같아. 어느 노부부와 늦둥이 자식, 반려견 솜솜이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 지금 시작한다. 자, 오늘은 어떤 가족을 만날지 매번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세나게 첫 방문 때마다 보는 익숙한 광경. 그래도 반갑다. 그동안 문전박대하는 야박한 녀석들도 많았는데 이 정도면 뭐 양호하죠? 근데 좀 섣부른 판단이었나요? 덩치도 산만한 녀석이 멈출 줄을 모릅니다. 10분, 30분, 1시간이 지나도 처음 만난 것처럼 짖고 또 짖는 녀석.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살짝 다가가자. 뒷걸음질 치더니 뭐야? 이 당황스러운 시츄에이션은 뭐죠? 순간 만신챙이가 되어버린 우리 보호자님. 덩치도 큰 녀석이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친해지려고 딱 두어 걸음 다가갔을 뿐인데 그래 제작진을 당황시킨 녀석. 그 이유 낱낱이 들여다봐야겠죠? 그 전에 새나게 공식 순서 가족 소개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솜솜이 크리미 보호자 공정령입니다.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김상구입니다. 얘는 우리 집 눈앞에 눈에 놓아도 안 아픈 우리 솜솜이 딸이고요. 얘는 솜솜이 사촌 동생 크리미입니다. 제작진이 자리를 고쳐 앉자마자 저 멀리 주랭랑을 치는 솜솜이. 보호자의 부름에 다시 거실로 돌아왔지만 한없이 말려 들어간 꼬리하며 표정이 영 잔뜩 겁먹은 모습인데요. 뭐야? 쟤 뭐야? 어머니, 이 쇼는 무슨 쇼죠? 무슨 쇼를 해줘요. 쇼까지 좀 보여주네. 내려와. 무서워. 내려와. 내가 어떻게 올라왔지, 엄마? 어떻게 내려가지? 하나, 둘, 셋, 넷. 아우! 아이고, 아까 덩치와 다르게 간은 콩알만 하다는 솜솜이. 보호자 뒤가 솜솜이 지정석이 됐는데요. 역대급 쫄보를 만난 제작진은 그 덕분에 강제 휴식에 돌입하고 맙니다. 겁 많은 녀석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제작진은 잠시 후퇴. 그 사이 보호자님은 간식으로 솜솜이를 달래주는데요. 이제야 조금은 편안해 보이네요. 잠시 후 초인종 소리에 역시나 놀란 솜솜이. 새해 인사를 나누러 이웃 사촌들이 들른 건데요. 갑자기 그러니까 무서워. 쉼없이 지저대는 것 하며 저 멀리 숨는 것까지 제작진이 왔을 때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얘가 왜 이리 좋아해? 원래 얘는 다 좋아해. 다 좋아해? 왜? 제일 무서워하는 것 같아. 봐봐. 아니, 솜솜이 가봐. 이모한테 가봐. 어? 꽁지가 아주 밑에 들어갔어. 그러네, 꼬리가 드러났네. 아유, 이러다 솜솜이 꼴이 떨어지겠네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겐 절대 곁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긴장했어. 잠깐만,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아무리 무서워도 그렇지 구토라니요.
솜솜이가 톡까지 하자 녀석 걱정에 서둘러 자리를 피해주는 이웃 사촌들. 그런데 사람들이 갔는데도 솜솜이의 구토가 계속되는데요. 어떡해, 토가 멈추질 않네요. 너무 심한데? 어떤 때 많이 토하면 하루에 한 20번 토해요. 20번이요? 20번 더 토해요, 이렇게. 그러면은 몸무게가 한 2kg는 그냥 바로 빠지더라고요. 아유, 살이 빠질 정도로 20번 가까이 토를 한다니 너무 걱정되는데요. 혹시 솜솜이에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네, 식도 거대증이라고 식도가 가늘어야 되는데 주머니가 하나 달려 있는 거예요. 위로 안 넘어가니까 이제 거기다가 목숨이 흥분해서 걸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짚고 이렇게 그러면 짖으면 그냥 짚고 그러면 이제 음식물을 토해내고 이제 사람을 생각하면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그러잖아요. 음식물 이제 저희가 이렇게 넘어올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거대 식도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다는 솜솜이. 그래서 구토 증상을 거의 매일 달고 산다는데요. 식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음식물을 위장으로 넘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토하는데 이제 흥분하면 더 토하니까 그게 제일 안쓰러워요. 아픈 솜솜이를 위해 신경 써야 할 게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음식. 고단백의 영양식으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루 정량을 4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음식물이 위장까지 잘 넘어갈 수 있게 곱게 갈아주는 것도 잊지 않는데요. 이제 식사 준비 끝이 아닙니다. 영양제, 간장, 이거는 양고기. 이렇게 챙겨주시는 거예요? 자꾸 식도거대증이니까 위로 넘어가는 거는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솜솜이가. 거의 이제 그냥 바깥으로 토하는 걸로 다 배출을 하니까 이거는 이제 아침, 저녁, 점심 항생제하고 이제 식도염. 좋은 건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픈 보호자의 마음. 그저 잘 먹고 아무 탈이 없기를 바라는데요. 어디 거? 옳지. 응, 먹어. 자세가 좀 특이하게 먹네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경사지니까 음식물이 위로 내려갈 수 있게. 처음에는 여기 식탁에다 먹였는데 계속 더 토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쓰던 이제 사다리를 해서 하니까 어머니가 맛있게 해주셨는지 다 먹었네요. 설거지 다 해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솜솜이 더 먹을 거야? 응? 솜솜이가 잘 먹어줘서 다행인데요. 근데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우리 솜솜이는 밥 먹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그치? 조금이나마 이제 위로 좀 음식물 좀 내려가라고. 빠방 봅시다. 소화가 잘 되게 하는 식후 필수 활동이랍니다. 마치 춤추는 것 같네요. 제가 이게 오른쪽 손목은 괜찮은데 왼쪽 손목에 무리가 너무 많이 가요. 근데 치치뽀뽀. 엄마 치치뽀뽀. 치치뽀. 어이, 괜찮아. 이렇게 해서 우리 10번만 왔다 갔다 하자, 솜솜아. 응, 소화되게. 식후 10분씩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 끼니 때마다 해왔다는 솜솜이의 소화운동. 정말 지극정성이신데요. 사실 솜솜이는 부부에게 남다른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이거 봐봐요. 옛날에 달마시안이 했던 거? 이거 다른 강아지네요? 이거 달마시안 우리 키웠어요, 저 전에. 근데 이거 죽이고 나서 저 사람이 정신이 완전히 그냥 빠져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 됐다니까. 다 큰 자식이 떠난 빈자리를 행복으로 채워줬던 반려견 타샤.
부부에겐 자식과도 같은 소중한 존재였는데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빠한테 가고 나서 한 3일? 도저히 이 집에서 못 살겠다고. 생각났어요. 마당 가서도 울고, 건너요, 목욕탕 가서 머리 감다가도 울고, 한 5일 동안에 거의 한 10kg 빠졌나, 제가? 아무것도 못 먹고. 그러니까 애중자 하다가 그 보내고 난 그 심정이 아주 괴로워요. 그래서 안 키운다 난. 그냥 혼이 빠져 있는데 그래서 결국 내가 썼어. 에이, 병을 준다 그러니까 그냥 안기못들 해라 그러고 데려온 거예요. 솜솜이는 왜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견주분이 이제 모유 떼고 이제 일반 음식을 먹이는데 솜솜이가 자꾸 이제 이렇게 토하더래요. 선생님이 좀 치료를 해야 되고 좀 그렇게 먹이는 것도 신경 써야 된다 그랬더니 안락사를 시켜달라고.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그냥 포기각서 받고 여기 내과 원장님이 이제 키우신 거예요. 병원에서. 생후 1개월 만에 거대 식도증을 진단받은 솜솜이. 안락사 위기에 놓인 녀석을 병원에서 돌봐주었는데요. 병원 식구들의 도움으로 훌쩍 자라 생후 11개월이 됐을 때 부부는 아픈 솜솜이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함께 산 지도 1년이 넘었는데요. 너무 이쁘고 진짜 소중한 저희 딸이죠, 이제. 어머니, 음악 선곡이 너무 좋아요. 볼륨 업. 솜솜이가 아프지만 않으면 행복 그 자체라는 이들 가족의 하루. 아이고. 솜솜이와 크림이 두 반려견과 지금처럼 오래오래 함께하는 것이 부부의 가장 큰 바람이랍니다. 만세. 음악 페이드아웃. 왼손 들고. 다음날 이른 아침, 보호자님의 하루는 늘 반려견들과 함께 시작하는데요. 가장 먼저 솜솜이의 아침부터 챙깁니다. 닭고기에 양고기에 황태까지. 산의 진미를 다 담았으니 솜솜이가 거부할 수 없겠죠. 그리고 솜솜이와 크리미를 위해 놀아주는 것도 잊지 않는데요. 흙을 밟으며 풀냄새를 맡는 것도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 그리고 시원하게 볼일을 보고 나면 가자. 반려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산책이 이어집니다. 오늘 일로 가는 거야. 운동 가야지. 솜솜이, 착해라. 갑자기 낮은 포복으로 달리는 솜솜이. 아니 왜 그런가 했더니 저 멀리 사람이 보이자 무서워서 냅다 내달렸던 건데요. 심지어 사람들이 있는 곳을 피하려 뒷꽁무니를 빼는 녀석. 줄이 빠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닌데요. 산책을 하다가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다가와도 즉각 반응. 안절부절 못하는 솜솜이. 녀석을 진정시켜보려 해도 뒷걸음치다 결국엔 도망치고 마는데요. 잘 가나 싶다가도 급 유턴을 하는 솜솜이. 무슨 일인가 들여다보면 바로 사람을 보고 반응했던 건데요. 낯선 사람만 봤다 하면 보이는 이러한 솜솜이의 돌발 행동에 보호자님이 다친 적도 한두 번이 아니라네요. 그런데 이보다 보호자님의 더 큰 걱정은 흥분하면 더 자주 하게 되는 녀석의 구토 증세입니다. 예. 목이 쫄리니까. 산책하면서 토를 하는 거예요? 네, 토해요. 그러니까 동네에 처음에 왔을 때 이게 이제 이웃분들이 이쁘다고 이제 처음 왔으니까 먼저 애 생각해서 이제 막 이렇게 이쁘다고 이랬는데 그 사람들한테 막 다 뿜어대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 솜솜이 나오면 애들도 안 나와요, 잘. 고행에 가까웠던 산책은 끝났지만 집에서도 계속되는 짖음 그리고 구토. 가뜩이나 거대 식도증으로 구토를 매일 달고 사는데
겁 많은 녀석의 불안과 흥분이 증상을 더욱 악화시켜 큰 걱정이라는데요. 근데 이렇게 누가 이제 지나가면 막 이제 그 막 진짜 뭐 사정없이 막 이렇게 지저댈 때 그때 막 그러니까 여기 계단 올라오다 보면 유리창에 다 토한 거, 저 대문 옆에 거기도 토하고 이제 계단서부터 이제 막 토하면서 오는 거야. 이제 사람들 지나가고 차 지나가고 이러면 택배차 특히. 근데 이렇게 흥분해서 토하면 이제 이게 코로 가더라고요. 코에 완전히 코맹맹이 소리 있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소리도 왜 그럭그럭 그게 가래 끓는 소리처럼. 초인종 소리에 기침을 시작하는 녀석. 잦은 구토에 그 잔여물이 때때로 코와 기도로 넘어가 기침이 나는 건데요. 다행히 기침이 멎는가 싶더니 이번엔 바닥에 코를 비비는 솜솜이. 아이고 얼마나 괴로울지 보는 내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코가 어렵다고 방바닥에다 이렇게 코를 문대면 돼? 응? 코가 콱 막혀버린 솜솜이를 위해 섬섬 엄마 보고 호흡기 질환에 사용하는 도구로 증상을 완화시켜 봅니다. 짓다 보면은 이제 이게 음식물이 이렇게 코로 해가지고 앞에서 코가 찰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식도에서 이제 이렇게 폐로 넘어가니까. 뺐다가 숨 쉴 때 폐는 좀 들어가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 가고 그럼 있을 때 그거 빼내려고 엄청 애쓴다고. 이제 그 계속 폐렴을 달고 반복해서 입원하고 퇴원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나마 한쪽 폐가 좋았는데 그 이제 폐까지 이제 또 안 좋다 그러니까 먼저 해도 간 게 그 폐렴이잖아. 폐에서 이제 그게 생겨서 한 거니까 너무 속상하죠. 그거는. 먹는 음식을 구토할 수밖에 없는 거대 식도증을 앓고 있는 솜솜이. 그런데 불안으로 짖고 또 짖다 보니 구토는 물론 병의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데요. 거대 식도증인 솜솜이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순 없을까요? 폐렴 걸리고 그것 때문에 사망까지 가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솜솜이는 와서 저런 얘기 들으면 너무 속상해가지고. 솜솜이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반려견 행동교육 전문 수의사 설채현, 그가 지금 달려갑니다. 설쌤, 오늘은 더 많이 신경 써주세요. 아니, 솜솜이 문제 해결이 시급한 이 와중에 누구한테 전화하시는 거예요? 네, 쌤. 네, 올라오셔야죠. 문 앞에 있는데 제가 솜솜이 방 안에 잠깐 넣어놓고 저 들어간 다음에 흥분 좀 가라앉고 나오게 하고 싶어서. 낯선 인기척에 솜솜이는 오늘도 어김없이 속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마는데요. 뭐가 그리도 무서운지 눈치까지 봅니다. 설쌤의 처방대로 솜솜이는 잠시 방에서 기다리기로 했는데요. 솜솜이 짖는 소리는 안 들리네. 안녕하세요. 안녕. 누구니? 가자, 들어가자. 나오면 어떡해?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너 뭔데 이렇게 엉덩이가 이뻐? 넌 이름이 뭐니? 크림이야. 크림아. 그래서 우선은 조금 흥분을, 아무래도 눈에서 멀어지면 흥분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 열면 어. 짖을 것 같아요. 그쵸? 네. 한번 반응을 볼게요. 솜솜. 과연 솜솜이의 반응은 어떨지. 드디어 설쌤과의 첫 만남. 두둥. 응? 솜솜아, 너 어디 가니? 새로 오른 신발이 또 있어. 드디어 설쌤을 마주한 솜솜이. 이때 먼저 시선을 돌리는 설쌤. 그런데 시선만 피했을 뿐인데 솜솜이가 짖질 않네요. 무슨 일이죠? 전 눈도 안 마주칠 거고요. 솜솜이한테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공격하지 네, 않을 처음이에요. 거라고. 오셔서 저희 집 그래요? 현관 들어서서 안 짖는. 평소 같으면 짖고 구토도 했을 텐데 늘 지금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져가고 있을 땐 애교 만점 솜솜이. 아, 그림이 너무 좋다, 근데 이 그림이. 하지만 외부인만 등장했다 하면 사정없이 지저대는 것은 물론 최대한 멀리 도망가기 일수. 솜솜이 같은 경우에 꼬리 보세요. 솜솜이는 꼬리에 다른 아이들도 많이 그러지만 꼬리로 자기 감정을 정말 많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왔을 때부터 보면 정말 무서워 죽겠는 거죠. 무서워 죽겠는 사람들이 내 공간에 들어오니까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귀도 보면 뒤로 다 넘어가 있죠. 안 돼. 저 보세요. 그리고 저거 되게 위험한 게 지금 솜솜이 눈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까는 두려움이었는데 이젠 공포예요. 거기다 왜 공포심이 더 생기냐면 도망갈 공간이 없어져요. 완전히 창문 쪽에 막혀서 이제 저기서 다가가게 되면 마지막에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으면 무는 거예요. 네. 낯선 사람에게 두려움을 넘어 공포를 느낀다는 솜솜이. 그래서인지 산책할 때도 문제가 많았는데요. 사람만 보이면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꼬리가 점점 내려가기 시작한다. 저렇게 때 아이고 진짜 빠지겠다. 몇 번 빠졌어요. 산소에 가서 한번 놓쳐가지고 잊어버린 줄 알았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이 외부 환경과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 불안, 공포가 너무 심하네요. 소리하고. 거의 저거 지금 공황장애급이에요. 예? 공황장애요? 즐겁고 재미난 산책길이어야 하건만 솜솜이는 긴장 100배. 불안감과 두려움을 산책 내내 감추지 못했는데요. 심지어 어린 아이들의 등장에도 도망가려고 난리도 아니었죠. 우리가 되게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TV에서 이게 좋아요, 이건 이제 평균적인 아이들한테 좋다라는 거고 아이들마다 정말 특이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소미는 저 상황이면 산책을 안 하는 게 나아요. 다른 연습을 먼저 하고 차근차근히 산책하는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오늘 저랑 한번 살짝 나가서 확인은 해볼 거예요. 더 큰 걱정은 솜솜이의 두려움과 불안 뒤에 이어지는 구토 증상이었습니다. 목이 쫄리니까. 두려움에 흥분하다 보니 구토를 더욱 자주 해왔던 솜솜이. 저 하루에 얼마나 저래요? 처음에 왔을 때는 한 20번 넘게, 그리고 이제 요새는 조금 덜해요. 그러니까 아빠랑 아침에 눈인사가 오늘 안 토했네 밤새 이래. 그거 생후 1개월 거대 식도증을 진단받자마자 버려진 솜솜이는 병원에서 생활했었는데요. 너무 이쁘라. 너무 이뻤어. 아, 이뻐. 이게 제일 이뻤어요. 식도들이 커. 원래 식도는 안 보여요. 안 보여. 원래 식도는 엑스레이로 보이는 부분이 아니에요. 처음 병원에 왔을 땐 식도에 음식물이 가득 차 호흡 곤란까지 왔었다고 합니다. 저 안에 음식물이 위로 넘어가지 않고 식도에 가득 차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저희 식도들이 크다. 아이고. 저렇게 크게 보이는 건 저도 사실 수의사하면서 처음 봤어요. 저렇게 식도가 크게 보이는 거지. 이 거대 식도증이라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식도의 운동성이 거의 없어지고 식도가 주머니처럼 커져서 먹은 것들이 위로 넘어가지 못하고 항상 식도에 저류되어 있다가 구토도 다른 아이들이 하는 구토랑 달라요. 그렇죠? 모양 자체가 뭔가 이렇게 뿜어내죠. 팍 이렇게. 삼킨 음식물을 위장으로 넘기지 못하고 대부분 토해냈던 솜솜이. 정상적인 식도는 수축과 이완 운동을 통해 음식물을 위장으로 넘겨주는 반면 이러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거대 식도증의 경우 식도에 음식물이 남게 돼 구토로 이어지게 됩니다. 선천적인 거대 식도증 같은 경우엔 대부분 유전적으로 발생이 되게 되고요. 솜솜이와 같은 리트리버종, 레브라도 리트리버, 골든 리트리버, 그리고 저먼 셰퍼트, 그리고 슈나우저, 폭스테리어 등이 유전적으로 거대 식도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후천적 거대 식도증은 식도에 상처가 생겨서 식도 협착이 생기거나
아니면 식도뿐만 아니라 모든 근육에 힘이 없어지는 중증 근무력증에 걸릴 경우에 후천적으로 거대 식도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질병들 있잖아요. 위염, 아니면 뭐 그로 인한 역류성 식도염. 네. 그런 거 조금 있어도 맨날 가슴 답답하고 막 아우 짜증나 막 이러는데 솜솜이는 항상 그럴 거란 말이에요. 항상. 그 얘기 들으니까 더 불쌍해 보이네. 아픈 솜솜이를 위해 하루에 4끼를 영양식으로 손수 만들어 주었던 보호자. 정말 지극정성이었는데요. 아, 왜 눈물이 나려고 그러냐. 솜솜이 입장에서는 정말로 저게 중요해요. 거대 식도증의 합병증 아니면은 빨리 무지개 다리를 걷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양실조고. 실제 영국에서 구조된 한 유기견의 경우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는데요. 거대 식도증으로 먹은 음식 대부분을 토해내 영양 섭취를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 평소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대 식도증. 거대 식도증이 있는 아이들은 저렇게 높여서 먹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조금 좀 아쉬워요. 우리가 가장 추천하는 각도는 45도에서 90도예요. 좀 낮아요. 그렇죠. 좀 낮죠. 한 30도에서 45도 사이로 보여서 저거를 조금 한번 바꿔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식후 운동도 빼놓지 않았던 보호자님. 잘하고 있는 거 맞나요? 저래야지 내려가지, 그죠? 근데 이제 또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 관절에 또 무리가 올까 봐 그렇죠. 그게 걱정돼요. 근데 지금은 관절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관절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사실 지금 우리 솜솜이 몇 살이에요? 2살. 2살? 10일 날 2살. 10일 날 2살 됐어요. 24개월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2살을 넘기기 힘들다라는 게 평균적으로. 반려견과의 이별.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또다시 올지 모를 이별이 두렵기만 합니다. 더구나 최근 병원 가는 날이 부쩍 많아졌던 솜솜이. 지극정성으로 돌봐왔지만 안타깝게도 솜솜이의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는데요. 한쪽 폐렴만 계속 왔었는데 그 폐렴이 오른쪽 폐렴만 왔었죠. 예. 근데 요번에 이제 반대쪽으로 아직은 막 아주 심한 상태는 아니네요. 지금 원래 폐는 새까맣게 보여야 돼요. 가운데 있는 심장 밑쪽으로 뿌연 부분들이 보이죠. 저기가 이제 폐에 염증이 생긴 상태예요. 네. 불안으로 인한 잦은 구토, 그리고 잔여물로 인한 코막힘과 기침까지. 거대 식도증 자체로도 위험한 병이지만 이로 인한 합병증도 조심해야 한다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되게 위험한 것 중에 하나예요. 뭐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은 이걸 보시면 식도, 소화기의 문제인데 왜 폐, 호흡기 쪽에 문제가 생길까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침과 음식물들이 막 섞인 것들이 위로 내려가지 못하고 식도에 그대로 있다가 구토를 할 때 그게 기도로 넘어가 버리고 그게 흘러서 폐로 내려가 버리면 침 들어있죠. 뭐 가끔 위산도 좀 들어있을 수 있죠. 음식물 들어있죠. 그런 것들이 폐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오연성 폐렴이라는 걸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가장 위험해요. 거대 식도증을 앓고 있는 솜솜이에게 무엇보다 치명적인 폐렴을 막기 위해서라도 구토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 즉, 지줌으로 인한 구토는 막아야 할 텐데요. 사실 이제 문제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사람에 대한 불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도와드릴 거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이 사회성이라는 게 2개월에서 4개월 때 가장 많이 사회성이 좋아지는데,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려면 그 노력이 한 10배에서 20배, 진짜 많게는 30배가 들어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 하는 것보단 쉬울 거예요. 솜솜아, 이제 무서워 말고 조금만 노력해보자.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시작해 봐야 되는데, 가장 먼저 우리 거대 식도증에 대해서 이제 솜솜이가 성장을 하면서 저 식탁이 조금은
각도가 좀 낮아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이 계속 10에서 15분 동안 식사 후에 솜솜이를 이렇게 안고 기차놀이하고 이게 좀 힘들 것 같으셔서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네,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크리 가자. 으짜. 솜솜이 식탁 가져왔습니다. 솜솜이 식탁 배달 왔습니다. 솜솜이 밥 먹는 공간이 원래 아 그래요? 네. 너무 물어봤는데. 솜솜이의 편안한 식사를 위한 맞춤 식탁. 거대 식도증으로 제 역할을 못하는 식도 대신에 서서 먹음으로써 중력에 의해 음식물을 위장까지 쑥 내려가게 도움을 주는 건데요. 사전에 미리 설쌤과 상의해 솜솜이의 신장에 맞춰 특별 주문 제작을 했습니다. 뭐 제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게 어떻게 먹는 거냐면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부서지진 않겠지. 이렇게 서서 다리를 여기다 올리고 여기 있는 식탁에서 먹게 될 거예요. 과연 솜솜이가 이 식탁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케이. 그동안 저게 식탁이었죠? 네. 이 자리에다 한번 놔볼게요. 그래도 계속 있던 자리에서 먹는 게 더 좋으니까. 늘 먹던 밥자리에 솜솜이의 전용 식탁을 놔주면 모든 준비 완료. 이제 이 식탁에 와서 솜솜이가 잘만 먹어주면 되는데요. 솜솜아 잘할 수 있지? 파이팅이야. 밥그릇을 놓자 관심을 보이면서도 아직은 식탁이 낯선지 머뭇거리는데요. 오이. 우리 한 번만 해보자. 옳지. 자. 자, 으짜짜짜. 문을 닫아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옆에서 한 번만 지켜봐 주세요. 오늘은 좀 흔들릴 수 있으니까 옆에서 잡아주시고요. 이뻐. 설쌤이 준비한 식탁에서 솜솜이는 밥을 먹을 것인가. 그렇지. 아우 잘 먹네. 그렇지. 어이, 착해라. 어우 착해라 없다. 오는 제가 다 뿌듯합니다. 설쌤은 더하겠죠? 식탁에서 잘 먹는 모습을 보니 다음엔 솜솜이가 스스로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아유, 잘 먹어라. 이렇게 먹으면 더 잘 내려가요. 그쵸. 각도가 높을수록 잘 내려갑니다. 예전하고 서 있는 높이가 확연히 차이가 나죠? 아이고 고마워라. 아이고 약도 잘 먹고. 그렇지. 그렇게 서 있자. 아이고, 이게 제일 좋은 자세. 네, 좋아요. 잘하네. 아유, 이뻐라. 아유, 이뻐라. 앞으로 이 식탁에서 밥 먹을 때는 물론 밥 먹고 난 후에도 10분에서 15분 동안 서 있게 한다면 솜솜이 소화 문제 없겠죠? 쑥쑥 내려가라 그치. 우선 거대 식도증은 완치가 되는 질병이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솜솜이 같은 경우에는 불안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 불안에 의해서 흥분을 할 때면 더 구토를 많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거대 식도증이 걸린 아이들의 수명을 가장 많이 깎아먹는 합병증, 이 오연성 폐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거대 식도증에 대한 솔루션보다는 솜솜이의 불안을 낮춰줘서 더 구토를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행동학적 솔루션에 집중했습니다. 낯선 사람,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이 공황장애급으로 심각한 솜솜이. 이것은 거대 식도증을 앓고 있는 솜솜이에겐 건강까지 악화시키는 치명적인 문제였는데요. 솜솜이의 산책부터 재점검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2개월째 아이들 첫 산책 나오면 내가 주도적으로 다니지 말고 아이들 좀 따라다녀 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냥 솜솜이 따라다녀 볼게요. 솜솜이가 무섭다고 하면 같이 쫓아서 그쪽으로 도망가 줄 거고요. 가자, 솜솜아. 솜솜이가 가는 방향과 속도를 따라 움직여줍니다. 이제 유치원 쪽 가니까 딱 느낌이 네. 아까랑 걷는 게 다르네요. 네. 되게 조심스러워져요. 산책하다 어린 아이들을 자주 마주쳤던 길목. 이때 역시 거의 자지러지듯 줄을 잡아 끌며 도망치려고 안간힘을 썼는데요. 아이들이 없는데도 조심스러운 발길.
그때의 두려움 때문인지 잘 가다가 갑자기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확실히 여길 싫어해요. 네. 이 부분을 싫어해요. 저희 왔다 갔다 하면서 연습을 한번 시켜볼게요. 솜솜, 다시 가보자. 한 번만 가보자. 잠시 고민하더니 조심스레 발을 뗍니다. 하지만 또다시 돌아서는 솜솜이. 이때 중요한 건 무조건 솜솜이를 따라가줘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저기가 문제예요. 우리 저기만 좀 익숙해지면, 저기를 지나갈 수 있는 용기만 생기면 다른 곳 산책도 어느 정도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가자는 게 아니라 지금 저처럼 다시 간다라고 하면 돌아와 줬다가 다시 갔다가 하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엄마 따라가면 무서운 일 없다라는 인식이 심어져야 돼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솜솜이의 세 번째 도전. 아구 솜솜이 잘하네. 가자. 느낌이 좋은 게 꼬리도 바짝 서 있고 발걸음도 아까보단 가벼워 보이는데요. 솜솜이 이쁘네. 아구 잘하네. 심지어 가까이 서 있던 제작진을 보고도 여유있게 패스. 솜솜이 굿. 이 유치원 골목이 솜솜이한테는 되게 무서운 공간이라서 여기만 우리가 신뢰감을 가지고 넘어갈 수 있으면 지금도 벌써 문제의 장소에 다가왔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발길을 돌리지 않고 끝까지 잘 걷는 솜솜이. 야, 우리 솜솜이 칭찬해. 스스로 불안을 이겨내고 절대 못 잡죠. 그곳을 벗어나자 다행히 구토 안 해요. 인적 드문 산길에선 풀냄새도 맡으며 산책을 즐기는 여유까지. 솜솜이가 늘 이런 편안한 모습을 보이려면 낯선 사람에 대한 불안을 하루빨리 극복해야겠죠? 저희가 지금 산책을 또 해보니까 되게 많은 희망도 발견했고 도구도 잘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솜솜이가 다른 사람에 대한 불안감이나 좀 공포심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두려움 없애는 교육도 한번 해볼게요. 괜찮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솜솜이가 그 짧은 시간에도 어느 정도는 불안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니 충분히 우리가 솜솜이의 마음을 좀 읽어주면서, 그리고 바디랭귀지를 읽어주면서 차근차근히 진행하게 된다면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 불안한 장소, 무서웠던 장소도 충분히 이겨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솜솜이에게 낯선 사람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교육 장소 도착. 솜솜아, 잘할 수 있지? 널 응원한다. 제가 이제 집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요, 여기서도 그렇고, 우리 솜솜이는 새것 공포증이 엄청 심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알던 것, 알던 사람, 알던 공간, 알던 소리 아니면 다 무서워해요. 근데 이런 뭔가 새로운 공간과 사람들에 대해서 이 두려움과 공포를 줄이지 못하면 집 안에서 손님 왔을 때 짖는 거, 이런 거 절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좀 새로운 공간에 대해서 익숙해져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 트레이너들이랑 새로운 사람들이랑도 조금 익숙해지고, 그 사람들이 움직여도 너무 불안해하지 않고 좀 참을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오늘 1단계로 차근차근히 한번 해볼게요. 솜솜이 교육 1단계 낯선 공간 적응하기. 그리고 지금은 다른 강아지나 사람이 너무 많은 데 가면 별로예요. 집 앞마당에 온 듯 시원하게 볼일도 보고. 솜솜, 그렇지. 일로 와봐. 내가 여기 장난감 하나 만들어줬는데 여기 한번 봐봐. 꼬리 그래도 많이 올라왔어. 제가 좀 기분 풀어주려고 여기다가 서서 먹을 수 있는 장난감을 조금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워낙 긴장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긴장이 조금 풀리기 시작하면 관심을 가지고 먹기 시작할 거거든요. 사실 솜솜이가 도착하기 30분 전, 나무와 바위 곳곳에 설쌤이 직접 강아지 장난감들을 잔뜩 걸어뒀는데요. 그때 바위에 발을 딛고 올라서는 솜솜이. 다행히 솜솜이의 마음을 사로잡은 장난감들. 거대 식도증이 있는 반려견을 키우신다면 높은 장소나 벽에 장난감과 간식을 둬서 서서 놀게끔 해주세요. 신이 나 애템 신이 네, 꼬리 많이 올라갔어요. 조심스럽게 냄새도 맡고 좋은 신호겠죠? 불안이 낮아지고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솜솜아, 이거 먹자. 편안하고 안정된 모습. 설쌤이 주는 간식도 척척 받아 먹는데요. 네. 그동안 촬영 내내 숨겨왔던 두 살의 발랄한 모습까지 대방출. 이거 봐요.
가족 외엔 두려워만 한다더니 오늘 처음 만난 설생과는 꽤 친해진 것 같은데요. 새로운 공간 적응 완료. 본격적인 교육에 돌입해봅니다. 또 저희 사이로 한 번만 던져보시겠어요? 여기 이 사이로 한 번만 던져보세요. 낯선 사람 사이로 던진 공을 가져와야 하는데 잘하네요. 지금 이 기세를 몰아 낯선 사람 한 명 더 추가. 이번에도 패스. 신이 난 솜솜이 두려움 따윈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아우 신나. 뉴페이스 한 명 더 투입. 이번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건 뭐 투명인간 취급인데요? 그렇지. 낯선 사람들이 있어도 아무 문제 없이 공놀이를 즐기는 솜솜이. 그렇지. 야, 내가 알던 그 솜솜이 맞는 거니? 그런데 갑자기 멈춰선 솜솜이. 뭐죠? 네, 똑똑해가지고. 왜 똑똑하지? 다음 단계는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 공을 가져오는 건데요. 이번에도 잘할 수 있겠죠? 움직여. 천천히, 아주 천천히. 좀 전과는 달리 사람들이 움직이자 그대로 얼음이 되어버리는데요. 그죠. 움직이니까 또 달라지죠. 이런 게 익숙해져야 돼요. 사람들이 움직여도 내가 자신감 있고 그 사이를 지나갈 수 있고 하나하나씩 지금 무서워하던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움직임 많아지니까 다시 불안해졌어. 두려움을 떨쳐내기에 솜솜이에게 아직은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 데나 막 던져보세요, 이제 그냥. 오케이, 좋아. 냄새도 맡고.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움직이는 사람들을 피하지 않고 냄새를 맡는 솜솜이. 야, 희망이 보이는데요? 바로 공 던져주지 말고 좀 약간 약 올려도 돼요, 지금은. 더 쫓아가고 싶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지금 이런 무서운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요. 설쌤의 당부대로 공으로 솜솜이를 애태우는 보호자님. 불과 며칠 전의 솜솜이라면 사람이 보이기만 해도 조금만 움직이기만 해도 소스라쳤는데요. 오늘도 이대로 돌아갈 것이었던 것인가. 움직이는 사람은 솜솜이에게 넘지 못할 장벽으로 남을 것인가. 공은 보호자님의 손을 떠나고 두둥탁. 그때 공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는 솜솜이. 간이 콩알만 하던 솜솜이는 잊어라. 사람 사이를 지나 공을 몰고 다니는 자신감 뿌리도 한껏 업된 솜솜이. 공놀이도 즐기면서 낯선 사람에 대한 불안도 저 멀리 날려버린 의지의 솜솜이. 아주 칭찬해. 아니, 신났어 지금. 괜찮아, 너 마음대로 해. 솜솜아, 이 모습 이대로 쭉 가는 거야. 처음에 정말 많이 걱정을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많이 풀어줬어요. 그래서 저의 역할은 우리 솜솜이가 알을 깨게 해주는 거거든요. 설쌤, 솜솜이가 날아오를 때까지 부탁드려요. 오늘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이게 이렇게 부모라고 해서 이게 다 부모가 아니구나. 그냥 나는 얘를 위해서 한다는 게 얘한테 그게 독이 됐다는 거. 요번에 너무 저시 느꼈고요. 그냥 오늘 이제 가르쳐 주신 대로 이제 솜솜이 입장에서 네. 솜솜이가 가자는 데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배우듯이 그렇게 교육할 거예요. 거대 식도증이라는 희귀병에 걸려 태어나자마자 안락사 위기에 처했던 솜솜이. 지금의 가족을 만나 새로운 견생을 살게 됐지만 여전히 병마와 싸워야 하는데요. 아무쪼록 겉보에서 탈출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새나개가 응원합니다. 우리 딸 사랑해. 사람 많이 좋아하고요. 산책은 많이 좋아해요. 엄청 활발하고 사회성은 되게 뛰어나요. 야, 말썽 부리지 마. 외출함과 동시에 시작되는 것 같아요. 얘 진짜로 이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와, 다 망가뜨린다고 보시면 돼요.